2030 여러분, 부자 되는 게 꿈이죠?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제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종잣돈 얼마나 모으셨나요? 1억 정도 모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대기업 취업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월급 3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하고 맞벌이로 월 600만 원을 벌면서 1, 2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쯤 아이가 생기면 문제가 달라지죠. 한쪽의 소득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생활비와 주거비로 인해 점점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내 집 마련을 했나요? 아니면 전세로 살면서 매번 인상된 보증금을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 2030 세대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대와 30대, 지금 우리의 선택이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2030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준비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와 30대는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40대, 5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재테크, 내 집 마련,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20대와 30대가 대기업 다니며 월 300만 원 이상 벌고 1억 정도를 모았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이 월 300, 아내가 월 300을 벌어 합쳐서 월 600만 원. 결혼 후 1년, 2년, 3년 차까지는 맞벌이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을 사는 문제만 제외한다면 꽤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2, 3년 차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의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가계 소득은 35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혼자 350만 원을 벌면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지만 3명이 이 돈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하고 주거비까지 부담하면 이전과 같은 여유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 있으면 그나마 버티지만 내 집이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대부분이 이 사실을 35세 정도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 집 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전세값이 이렇게나 오르는구나. 이렇게 뒤늦게 부동산과 경제에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때는 기회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찬스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선택지는 3가지죠. 첫 번째는 월세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 구입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조언과 도움으로 세 번째 선택지인 자가 마련을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시작합니다. 이 3억 정도의 전세금을 마련해 살게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아파트는커녕 신축 빌라에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투룸, 쓰리룸 정도의 구축 빌라로 선택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결혼 전에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괜찮겠지만 현실은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이런 문제를 실감하게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둘 다 맞벌이로 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벌며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서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비용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로 소득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월 6, 700만 원을 벌 때가 가장 중요한 저축의 피크 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가능한 한 소득의 7, 80%를 저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재테크와 투자를 배우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월세를 사라지는 돈이라 생각하며 피하려고 합니다. 월세는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라는 편견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월세는 선택하지 않으려 하지만 문제는 전세나 자가 마련의 현실적인 준비 없이 그저 버티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2년 차에는 반드시 자가 마련을 고민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능하다면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물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겪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살기 싫다며 신축 빌라나 쓰리룸을 선호하는 경우죠. 초반에는 이런 선택들이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혼 후 월 3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이 시기는 친구들과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가를 마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전세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자가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만 살게 되면 4년에서 6년 정도 지나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값도 함께 올라 결국 살던 곳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특히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와 겹치면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소득은 반으로 줄고 소비는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 오죠. 이로 인해 부부간 다툼도 빈번해지며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 전세로 산 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기회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생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겪는 시나리오입니다. 월 3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경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1억은커녕 3천만 원도 못 모았거나 아예 모아둔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결국 이런 경제적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왜 이혼율이 이렇게 높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건 흔한 일입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얼마나 빨리 깨달음을 얻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시기를 지나며 생각합니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소득이 월 4, 500만 원인 분들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득의 차이가 아니라 언제 그 사실을 깨닫느냐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빨리 준비하고 배우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한 이해가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런 준비가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3가지 필수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재테크의 기본은 내 집 마련 전략입니다. 월세는 돈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세 역시 문제를 늦추는 해결책일 뿐입니다. 초기에 구축 아파트라도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장 유리합니다. 서울이 어렵다면 경기도나 지방의 구축 아파트를 검토하세요. 내 집 마련 선택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24살 직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천만 원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월세로 살까요? 전세를 구할까요? 아니면 작은 아파트라도 마련해 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처음엔 구축 아파트든 작은 빌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으로 전환되는 집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감소에 대비한 절약과 저축입니다. 결혼 초기 맞벌이로 소득이 최대일 때 저축률을 70에서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경제적 변화를 대비한 재테크와 저축입니다. 33살 결혼 전 1억 원을 모은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축을 열심히 했지만 전세금만 올랐고 집값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대와 30대에는 소득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저축률을 7-80%까지 높이고 재테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도전해보세요.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2030 세대는 끊임없이 배우며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AI, 블록체인, 부동산 등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게 주식을 시작한 35살 직장인이 말합니다. 1년차 주린이로 운 좋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배운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곧 기회입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 변화에 대한 학습은 생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정리하자면 결혼 전부터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를 가정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세요. 재테크 관련 무료 강의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세요. 2030 세대는 특히 단기적인 즐거움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혼, 재테크, 그리고 자기개발.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2030 세대도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 결혼, 재테크,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겪게 될 현실은 너무 냉정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미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부자 마인드로 바꾸세요. 내 집 마련은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20대와 30대의 선택이 여러분의 40대, 50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내 집 마련, 재테크, 그리고 경제 공부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